제 이름은 나카야마 마이코, 27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이번엔 남친의 어머니와 저의 기묘한 인연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저희 집은 편모 가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쭉 엄마 사토미와 살았습니다. 아빠에 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사람인지 왜 이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엄마 혼자 힘으로 저를 키우셨지만 저는 아무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제 어머니시죠. 독립한 지금도 매일 연락을 주고받을 정도로 모녀 사이가 좋습니다. 엄마보다는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마이코, 너도 슬슬 훈기가 다가오는데 남친은 없니? 저 그게... 그 반응은 혹시? 나 사실은 남친 생겼어. 잘 됐구나. 어떤 사람이니? 꿈에 그리던 제 남친은 하라노 히로시. 직장에서 만났어요. 나이는 2살 더 많지만 같은 부서이고 저와 동기입니다. 대학 졸업 후 견문을 넓히기 위해 남친은 2년간 미국에서 홀로 살다 왔습니다. 동기들보다 2살 더 많은 데다가 미국에서 온 남자. 히로시는 훈남에 성격도 싹싹해서 동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히로시를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신입사원 환영회가 열리던 날, 나카야마 씨, 오늘 분위기 어때요? 하라노 씨, 안녕하세요. 동기끼리 왜 이리 격식을 차려요? 그치만 하라노 씨는 나이도 많은데다가 여러모로 저보다 능력도 더 좋으시고. 난 나카야마 씨랑도 친해지고 싶은데. 네. 그 당시엔 히로시가 워낙 모두에게 싹싹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구석에서 조용히 밥만 먹는 저를 걱정해주는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히로시가 곧바로 승진을 하면서 이젠 동기에서 제 상사가 됐습니다. 저는 히로시를 대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히로시는 여전히 나카야마 씨, 다음 신규 프로젝트 말인데 꼭 좀 프로젝트 멤버가 돼줬으면 해. 정말 제가 맡아도 돼요? 나카야마 씨를 믿고 있으니까 맡기는 거지. 부탁해도 될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자기 팀에 넣어줬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일을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기뻐했어요. 근데 큰 프로젝트를 끝낸 후 회식 자리에서 히로시가 저를 잠시 불러내더니 나카야마 씨가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으니까 그냥 말할게. 사실은 나카야마 씨를 좋아해. 나랑 사귀자. 진심이에요? 히라노 씨는 인기도 많고 일도 잘하는 데다가 동기지만 제 상사잖아요. 저랑은 안 어울려요. 회사 여자들이 질투나서 저를 괴롭힐지도 모르는데. 있잖아.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건 안 좋은 습관이야. 그니까 나는 말이지, 한눈에 반한 거거든. 일을 성실히 하는 모습이랑 고객을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선배든 후배든 구분 없이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모습도. 아무튼 나 너한테 홀딱 반했어. 알겠으니까 잠깐만 진정하세요. 그럴 수 없지. 날 좋아할 때까지 내가 반한 이유를 계속 말해주겠어. 이렇게 히로시의 계속되는 구애로 저는 히로시와 사귀게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절 좋아한다는데 거절할 이유도 없죠. 하지만 여태껏 남자와 사귀어 본 적이 거의 없었던 저였기에 어차피 히로시도 금방 질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귄 지 1년이 됐을 때쯤 나 마이코랑 결혼할 생각으로 사귀는 거야. 그니까 마이코도 날 그렇게 생각해줘. 라며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히로시와의 미래를 그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사귄 지 1년, 사귄 지는 2년이 지났을 즈음 저와 결혼해주세요. 당신을 평생 아끼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청혼을 받게 되고 무사히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있잖아, 선물은 뭐가 좋을까? 글쎄, 디저트 선물이 무난하지 않을까? 두 분 다 단 걸 좋아하시거든. 오케이, 내가 알아볼게. 근데 있잖아, 괜히 겁주려는 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을 만나도 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님이 엄청 엄하시구나. 아니야, 우리 집은 오히려 아버지가 더 온화하셔. 근데 엄마가 고집이 좀 강하시거든. 말을 엄청 직설적으로 하시는 스타일이라. 나 어떡해. 갑자기 좀 무서워졌어.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었는데. 미안,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막아줄게. 약속하는 거다? 그날 보자. 막아준다고는 해도 긴장이 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가씨가 히로시의 약혼녀인가요? 아, 네. 나카야마 마이코라고 합니다. 잘 안 들려요. 또박또박 좀 말해봐요. 죄송합니다. 히로시의 말대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게다가 저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아버님도 계셨지만 어머님에 비해 소극적이고 말수도 적으셨어요. 이 집에서는 어머님이 가장 강해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님께 좋은 인상을 드리고자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아가씨는 무슨 일을 하죠? 네, 히로시 씨와 같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그거 참 평범한 일이네요. 엄마, 그럼 나도 평범한 일을 하고 있는 게 되잖아. 넌 이미 승진했잖아. 임원도 될 거고. 사무직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아, 네. 아휴, 얼굴도 평범하네. 뭐 잘하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계속 뼈가 있는 질문들만 하시니 제 마음은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히로시도 그런 어머니를 적극적으로 막아주진 않았습니다. 그 후 저희 집에 대해 물어보셔서 솔직하게 편모 가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없다고? 그런 쓰레기 같은 집안에서 자란 거예요?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내 말이 틀렸니? 히로시, 너도 참 저런 애를 데려오다니.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쓰레기는 쓰레기를 낳을 뿐이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머니는 제가 편모 가정에서 자란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나 봅니다. 하지만 저에겐 자랑스러운 어머니세요. 우리 엄마를 모욕한 행동만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옆에 앉아있던 히로시도 화를 냈습니다. 아무리 엄마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마이코한테 사과해!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 거야. 편모 가정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자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끼어들 틈조차 없이 모자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나눌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은 집에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엄마 때문에 진짜 미안해.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설마 그런 말까지 할 줄은. 다음에 만날 땐 내가 꼭 사과하라고 할게. 안 그래도 돼. 난 별로 신경 안 써. 엄마가 그런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줄은. 나도 충격이었어. 에이, 이건 내 생각인데 사랑하는 아들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서 괜히 질투가 나서 그러신 게 아닐까? 원래 엄마들은 아들 여친한테 그런 질투를 느낀대. 우리 엄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일단 다음에 또 인사드리러 갈 거니까 그땐 허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 정 안 되면 우리끼리 살아갈 각오도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말은 해뒀지만 남친 어머님을 설득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설령 허락을 받는다고 해도 고부관계가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히로시와의 결혼이 어려워진 점과 저희 엄마를 욕한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혼자 울고 있던 그때였어요. 마치 제 고민이 뭔지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엄마에게서 라인이 왔습니다. 있잖아, 저번에 말했던 남친은 언제 소개시켜줄 거니? 너무너무 기대된다. 빨리 소개시켜줘. 안 그래도 다음 달에 인사하러 갈 생각이었어. 무슨 일 있니? 아무 일도 없어. 갑자기 왜? 아무 일도 없기는. 힘든 일이 있으면 라인도 단답으로 바뀌는 걸 다 아는데. 그래? 그래. 그니까 거짓말해봤자 소용없어. 난 네 엄마니까. 내가 엄마를 잠깐 잊고 있었나 봐. 됐으니까 빨리 얘기해봐. 참는 건 안 좋은 버릇이야. 아,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엄마가 그리로 갈게. 이렇게 제 걱정을 하던 엄마가 아예 저희 집으로 와주셨습니다. 아무튼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보자. 그런 엄마의 말씀에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결혼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친 어머니에게 들었던 폭언들을 모두 다 털어놨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던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 있구나. 네가 힘들만해. 엄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문득 뭐가 떠올랐는지 제게 무언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네 남친 성이 뭐라고 했지? 아, 내가 말을 안 했구나. 하라노라고 해. 엄청 특이하지? 제 말이 끝나자 엄마의 안색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남친 어머니 성함은 뭐니? 키쿄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건 왜? 제 질문엔 대답도 하지 않고 엄마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있잖아, 미안한데 다음에 엄마도 히로시 씨 댁에 같이 가면 안 될까? 그 이유는 나중에 꼭 말해줄게. 응? 결혼 인사를 엄마와 함께 간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처음 보는 엄마의 진지한 모습에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 히로시한텐 내가 말해둘게. 고마워. 제 이름은 나카야마 사토미, 50살의 싱글맘입니다. 근데 저희 딸 마이코가 독립한 지 오래라 현재는 자유분방한 돌싱 아줌마랍니다. 전 남편 노부오와는 23살에 결혼했고 저희는 혼전임신 결혼이었어요. 하지만 노부오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순서는 좀 바뀌었지만 노부오와 결혼하게 된 게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후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을 때쯤 제 배도 점점 불러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야근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운 부장님이 직원들을 너무 부려먹네. 힘들어 죽겠어. 차라리 회사를 옮겨버릴까? 막 이러고. 저는 아무 뜻 없이 건넨 말이었는데 남편은 이런저런 변명들을 늘어놨습니다. 노부오는 거짓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어느 날 출장이라면서 집을 나간 남편의 뒤를 몰래 따라가 봤는데 많이 기다렸지. 온천 여행 너무 기대된다. 처음 보는 여자와 그런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와, 너무 즐거워 보인다. 나도 같이 가도 돼? 사토미?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제 예상대로 엄청나게 당황해했습니다. 불륜이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이런 상황에 그 말이 먹힐 리가 없죠. 그는 곧바로 실토했습니다. 게다가 불륜녀도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유부남을 건드리질 말든가. 이름이 뭐예요? 하라노 키쿄라고 합니다. 그녀는 노부오의 대학 후배인데 3개월 전 업무 관계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됐고 그러다 결국 이렇게 흔해 빠진 이야기죠. 이 사건으로 마음이 싹 식어버린 저는 노부오와 이혼했습니다. 용서해줄까도 생각해봤지만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신혼 주제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이나 피우는 남자를 믿고 살기는 어려웠습니다. 남편에겐 위자료를 잔뜩 청구했어요. 내 아이와도 만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교섭본도 배제시키고 양육비도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준비로 한창 바쁠 때쯤 남편을 쫓아냈던 우리 집으로 불륜녀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로 왔나 했더니 부탁드려요. 위자료 청구만은 제발 참아주세요. 당신 정말 위자료를 청구당하면 제 남편도 알게 돼요. 전 2살 난 아들도 있어요. 전 아들 없이는 못 살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녀에게도 남편과 어린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바람을 피운 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번 다신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남의 가정을 박살내놓고 어쩜 저렇게 뻔뻔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괜한 일로 스트레스 받기 싫었고 남편한테도 충분한 위자료를 받아뒀기 때문에 그녀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2번 다신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땐 그랬는데. 그리고 저는 엄마와 함께 남친의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엄마의 생각이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히로시를 통해 다시 인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엄마와 함께 간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벨을 누르자 전처럼 기분 나쁜 표정을 한 키쿄 씨가 나오셨습니다. 근데 당신은... 오랜만이네요, 하라노 씨. 저는 마이코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저희 엄마를 본 키쿄 씨의 얼굴색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아는 사이인 걸까요? 근데 저런 반응을 봐서는 그냥 보통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좀 실례를 해도 될까요? 저기... 엄마는 거침없이 남친의 집안으로 들어갔고 저한테도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이해되진 않았지만 아무튼 모든 걸 엄마에게 맡긴 채 이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한테 굉장히 실례되는 말씀을 하셨다지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 그건 그쪽 마음이지만 우리가 편모 가정이 된 원인은 당신에게 있잖아요? 전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건 집에 있던 히로시와 아버님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키쿄 씨는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잠깐만요. 이제 그만하세요. 따님에게 실언을 한 건 사과드릴게요. 당신 딸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엄마는 키쿄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진심으로 뉘우쳤다고 믿었기 때문에 용서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한 잘못은 쏙 빼놓고 편모 가정을 욕하다니. 그날 그 행동은 그냥 생쇼였군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엄마는 내가 뱃속에 있었을 때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엄마의 이야기가 끝나자 엄마, 정말 실망이야. 아니야, 한순간의 실수였어.
히로시는 극혐이라는 듯한 눈으로 키쿄 씨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만히 계셨던 아버님도 입을 여셨습니다. 더는 못 참아. 지금까지 남편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 취급을 해놓고 본는 뒤에서 바람을 피워? 뻔뻔한 여자 같으니! 사실은 온화하고 마음이 약한 분인데 키쿄 씨에게 소리를 지르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때만큼은 우리 모두가 무서웠다고 할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참고 쌓아둔 게 많았던 거죠. 사토미 씨, 마이코 씨, 이번 일은 반드시 제대로 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이 여자와의 볼일부터 끝내야겠습니다. 그 전엔 결혼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군요. 아버지,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려는 것뿐이야. 맞아요. 저도 아버지 말에 동의해요. 마이코, 어머님,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당연하지. 난 기다릴 수 있어. 딸이 기다리겠다는데 나야 뭐.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모녀에게 모두 설명해주겠다고 해서 저는 히로시와 히로시의 아버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히로시의 아버님과 키쿄 씨는 이혼하게 됐고 그동안 오랫동안 남편을 괴롭혀온 행동이 정신적인 가정폭력으로 인정받게 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받아야 할 위자료는요. 불륜의 공소시효는 기본 3년이지만 불륜 상대의 신원을 모른 채 알아보고 있는 경우에는 20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엄마는 불륜 상대가 키쿄 씨라는 걸 알고 있었고 추궁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엄마의 위자료도 자세히 알아봐 주신 겁니다. 엄마는 애초에 전 위자료를 받아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도 아버님께서 위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하며 웃으셨어요. 저 불륜을 알게 됐을 때는 왜 위자료 청구를 안 하셨나요? 사토미 씨에겐 청구할 권리가 있으셨잖아요. 글쎄요. 히로시 씨를 위해서였어요. 절 위해서요? 불륜을 알게 됐을 때 히로시 씨는 아직 2살이었어요. 누가 친권을 가져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보통 이혼 후에 친권은 엄마가 갖게 되죠. 쓰레기 같은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것보다 아빠 아래서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게 크길 바랬어요. 그때는 아직 임산부였지만 저 역시도 부모였으니까요. 어머님. 엄마! 제가 모르는 사이에 또 한 분의 어머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 거군요. 어머,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요. 어머님, 인사가 많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따님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따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발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좋은 남자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지. 저야말로 딸을 잘 부탁해요. 이렇게 엄마의 허락을 받고 저와 히로시는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엄마와 시아버지는 저희 신혼집 가까이에 각각 집을 얻어 살고 계십니다. 저희가 모시겠다고 해도 혼자 사는 게 편하다며 거절하셨습니다. 현재 엄마와 시아버지는 좋은 친구 사이가 되셨고 주말에는 두 분이 같이 놀러도 다니십니다. 두 분의 기류가 심상치 않아서 지켜보곤 있는데 꾹 참고 두 분의 사이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히로시의 어머님은 저희 시아버지의 완강한 요구에 위자료를 일시불 하는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모두 사채돈이었죠. 지금까지 계속 전업주부로 살던 분이 갑자기 사회로 내던져져서 많은 빚을 갚아나가게 생겼으니 상상도 못했던 난관일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저희는 예전에 살던 곳에서 꽤 먼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그 후 히로시는 저희 집의 대릴사위가 되었답니다. 내 부모님은 아버지랑 마이코의 어머님뿐이야. 이제 그 사람은 잊고 살아가려고. 히로시의 말대로 저희 인생에 키쿄 씨가 끼어드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인생을 소중히 아껴가며 살아가시길 바래요.